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올가을 들어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하루 늦고 평년보다는 하루 빠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7.2도, 구미 16.6도 등 14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내일 오전까지 춥다가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에 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지역 혁신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풀어야 할 문제를 선정하고 정부와 공기업이 함께 고민하는 방식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도심 미세먼지를 줄이고 장애인이 쉽게 이리저리 다닐 수 있는 해결책을 시민 스스로 찾을 수 없을까?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 맡겼지만 달라진 것이 없으니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보자는 생각이 지역혁신포럼 탄생 배경입니다. 문제는 시민이 선정하고 해결은 공공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치는 겁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시작 단계부터 함께 하자는 거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 문제를 풀자 이런 건데. 지역혁신포럼이 내건 사회혁신 4대 주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비롯해 시민안전 확보, 공유문화 확산, 지역격차 완화입니다. 현장 전문가들과 오랜 회의를 거쳐 주민 체감률이 높은 대구 지역사회 문제 20건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전국 기관과 단체가 후원하고 17개 대구 지역 기관들이 참여해 함께 사회혁신을 결의했습니다. 지역 문제를 제일 잘하는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를 뒷받침하고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일종의 바텀업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에서 첫 발을 내디딘 지역혁신포럼은 다음 달에는 춘천, 내년에는 혁신도시가 있는 11개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울산 고속도로 양북 1터널은 길이가 7.5km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 아래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 여러 개가 지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딴 강지대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긴급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개통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총 길이 54km 가운데 40% 이상이 터널입니다. 터널이 계속 이어져 평소에도 불안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터널이 많고 길고 다닐 때마다 차가 너무 울렁울렁거리고 너무 불안합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경주 토암산 밑을 지나는 양북 1터널 주변에 다수의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특히 말방단층을 비롯한 2개 단층은 터널의 입구 부근을 수직으로 통과합니다. 터널 주변에 단층의 활성화 여부를 알려주는 단층 노두가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층이 지표 위로 올라와 있는 단층 노두를 분석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성 단층인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죽은 단층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7개 터널에서 안반을 지탱해주는 록볼트 수만 개를 빠뜨린 채 부실 시공을 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반 조사 때 활성 단층을 발견하지 못했고 록볼트 누락에 대해선 대한토목학회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미 2002년도 6월호에 지질학계에서 이 지층이 활성 단층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어요. 2009년도 실시 설계를 했을 때도 활성 단층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활성 단층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은 거죠. 최근에 양북터널 인근에 위치한 경주 4번 국도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도로가 심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질 환경이 비슷한 울산-포항-고속도로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 안전진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과 선거사무장 등 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비밀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측근과 친인척 등 113명의 이름으로 일반 전화 1940여 대를 개설한 뒤 전화 여론조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여만 원을 주고 선거 도우미 수백 명을 고용해 당원 집에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돕도록 하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내려갔지만 대구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5번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랐고 수성구는 0.25%가 올랐습니다. 10월 네 번째 주부터 하락세 접어든 서울 강남권에서는 5번째 주에는 서초구 0.07%, 강남구 0.06%, 송파구는 0.05%가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2.5% 올랐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대구에서는 9.7%, 경북에서는 9.4% 올랐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